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대선 후보들이 며칠 전에 토론회, 합동 토론회 할 때 여당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기충통화국 기충통화국이 거기에 가깝다. 기충통화국이 뭔지 아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게 보통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잘 쓰지 않는 경제 용어입니다. 기축통화국이 뭐냐? 저한테 전화를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기축통화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그 권유왕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 국민들에겐 잘 쓰지 않는 그 용어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가 지금 현재 각 나라가 돈이 다 많이 각자 갖고 있잖아요. 뭐 중국은 뭐 중국의 이제 위안화라든가 뭐 각 나라가 뭐 미국 같은 데는 달러라든가 뭐 영국 같은 데 파운드라든가 뭐 이렇게 각 나라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 원이죠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나라가 사용하는 그 돈 중에서 무역 거래하게 되면 돈을 이렇게 서로 막 교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 돈의 그 차이는 있죠. 예를 들어서 달러가 1달러면 한국에는 뭐 1달러에 한국 그 원화로는 뭐 1,300원이다. 뭐 1,200원이다. 이제 달러도 이렇게 자꾸 유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그 무역 거래하는데 중심적인 그 통화 무역 거래할 때 중심적으로 거의 그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돈 그런 거가 이제 그걸 갖다가 기축통화 또는 기축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화폐는 기축통화국.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축통화국이 되냐? 그거는 실적으로 아직은 안 되죠. 지금 현재 무역 10대국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축통화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아직 멉니다. 아주 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달러 있죠. 달러.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국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기축통화국. 뭐 각 세계 어느 나라나 저 아프리카 뭐 오지에 가도 달러는 다그 인정되고 달러는 상용되지 않습니까? 미국 지금 현재 기축통화국 그러면 미국 그리고 미국의 달러죠. 그 전에는 원래는 영국의 영국의 그 파운드 화폐가 기축통화국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미국의 달러를 이제 세계에 그 내놓으면서 미국에서 우리는 금을 보관해서 금으로 금태환을 하겠다. 금태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화폐를 돈을 찍게 되면 무한적 돈만 찍게 되면 나중에 그 돈 가치가 없습니다. 나중에 돈을 연습 때 그러니까 화폐를 찍으면 예를 들어서 뭐 5조를 찍었다. 그러면 5조 찍은 만큼의 금을 사서 금을 가지고 5조를 그 금을 5조치를 그 나라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그걸 보관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 태환 지폐 금을 보관하지 않을 때는 불안 지폐 그러니까 그 원화만큼의 금을 보유해서 금오고 막 바꿔도 되는 그러니까 돈이 그 만약에 돈을 갖다 반환한다. 돈이 없어진다, 많이 온다 그러면 금이 그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뭐 태환 지폐, 불안 지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만큼 미국에서 우리 금을 그만큼 그
저 보관하고 니까 우리 그 달러를 저기 저 각국에서 써달라. 그래가지고 기축통화국이 지금 달러를 말합니다. 미국을 말하죠. 미국. 그래서 기축통화국 자꾸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제 규모는 많이 커졌지만 기축통화국이 되기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경제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인정을 받죠.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기축통화국이 얼마 안 남았다. 기축통화국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는 그 말이 아직은 적합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 그러면 전 세계가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돈, 전 세계에 쓸 수 있는 거 지금 달러를 말합니다. 달러, 미국을 말합니다. 기축통화국은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폐 또는 그런 나라를 갖다 기축통화국 이렇게 합니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이렇게 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정말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라는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다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로서 원하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방어적 측면의 해석도 나온다. 대선 국면에서 갑자기 기축통화국이라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가 중심에 등장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TV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다. 아직은 빠른 이야기입니다. 시기상조죠. 22일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 등의 용어 설명을 보면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의 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환율, 평가시 지표가 되는 통화, 대외 준비 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해야 하고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한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까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거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화가 패권을 차지한 뒤 현재까지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유로화, 파운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스화도 국제결제 통화로 쓰이기는 하지만 달러의 입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당연하죠. 달러에 못 미치죠. 국제결제에 쓰이는 통화라는 의미에서 한국에 원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제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화 39.92%, 유로화 36.56%, 파운드화 6.30%, 위안화 3.20%, 엔화 2.79% 순으로 나타났다. 원화는 2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원화는 아직까지도 20위권에 못 든다 이에요. 위안화의 국제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의 비중도 아직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이 근거로 삼은 전경련의 자료는
국내 총생산 GDP 세계 10위, 증시 시가 총액 9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국제 경제적 위상을 감안했을 때 원화가 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망사항이죠. 지금 희망사항. IMF의 SDR는 IMF 회원국들이 대외 준비 자산으로 외환 위기 등에 대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와 위안화 등 5개 통화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편입 비중은 달러화 41.7%, 유로화 30.9%, 위안화 10.9%, 엔화 8.3%, 파운드화 8.1%다. 이 후보 측의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야당에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 국채에 대한 국제적 신뢰나 수요가 높다는 설명을 위해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SDR 편입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한국 경제력이 강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 수단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 세계가 사용하는 원화의 그 양도 적고 나라 개수도 적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많이 쓰는 화폐가 있잖아요. 뭐 유로화든가 파운드화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 같은 것이 더 훨씬 많이 쓰잖아요. 아직 한국은 거기에 미달됩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기축통화국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좀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하나의 그 논하는 그 논리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각 나라가 그 나라 한국에 원하면 한국의 원화를 믿고 또 많이 사용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치력이든가 그 정치력도 안정돼야 되고 또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 화폐를 믿고 신임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기축통화국 여러분들 기축통화국이라고 나와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방송은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은 달러가 미국의 그것이 기축통화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까지 경제 세계 그 이용도가 한 20위권 정도가 들어가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뭐 5위권 들어가는 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기축통화국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고 활용하고 그리고 신뢰가 있고 신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아직 한국 원화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활기찬 하루가 되시고 그리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